안녕하세요.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. 우리가 남편의 외도를 맞닥뜨렸을 때 이 문제는 남편의 외도라는 것은 우리 부부 둘만의 문제이고 특히 섹스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. 우리가 딴딴따단 하고 결혼식을 올릴 때, 혼인서약을 할 때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서로를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데에는 그 안에 독점적인 섹스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. 죽을 때까지 내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 하지 않고 이 부부, 우리 둘만의 성관계만 하겠다 이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. 딴 년이랑 정서적 외도뿐만이 아니고 잠자리까지 가졌어. 그러면 그 배신감과 충격, 상실감 어마어마합니다. 그런데 이게요, 단순히 부부 관계가 좋고 평소에도 금슬이 좋은 부부뿐만이 아니고요. 내가 그동안에 남편 계속 밀쳐내고 남편이 들이대도 뻥 차버리고 막 섹스 안 해주고 이랬던 아내분들도, 오랫동안 섹스리스였던 아내분들도 남편이 밖에 나가서 딴 년이랑 했다 생각하면요, 부부 금슬이 좋았던 아내분들도 보다 어떻게 보면 분노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. 내가 남편과 섹스를 어떻게 했나를 돌아보기가 쉬워요. 그게 이제 남편의 가스라이팅 때문일 수도 있죠. 네가 나랑 부부관계를 안 해줘서 내가 바람이 났다. 너랑 하는 게 별로 즐겁지 않아서 내가 딴 년이랑 할 수밖에 없었다. 네가 안 해주는데 내가 그럼 어디 가서 푸냐.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아내분들이 막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본인의 성향 때문일 수도 있죠. 남편은 너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,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생각을 곱씹어 보면 내가 이 사람과의 섹스를 거부해서 그런가? 내가 애들이랑 같이 자느라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을 때 언제든 못 해줘서 이 사람이 바람이 났나? 내가 애기 여럿 낳고 몸이 좀 가슴도 처지고 막 그래서 나보다 젊고 어리고 탱탱한 년이랑 바람이 났나? 막 이렇게 나 스스로를 막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꼭 이 외도라는 것의 원인이 섹스에만 있지도 않고 또 해결책도 섹스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매번 느끼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외도한 남편과 부부관계를 할 때, 회복을 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 부부간의 섹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첫 번째 진실은요, 부부관계를 회복했다고 해서 남편이 바깥에 있는 여자를 정리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. 내가 관계를 거부해서 이 남자가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요, 내가 그럼 섹스해주면 이 사람이 불륜을 정리하겠지, 내가 부부관계 열심히 해주면, 내가 즐기면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딴 여자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,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. 그러면서 이상성욕을 느끼니까 또 열심히 남편에게 들이대면서 하기도 하고, 그다지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라도 내가 마음을 내가지고 이 사람이랑 섹스리스를 극복을 하면 이 사람이 이제 나가서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지 않고 나와 계속해서 섹스를 즐기겠지,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. 사실 나와 남편이 섹스를 열심히 하고 뭐 하루에 너댓 번씩 한다고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딴 여자들이랑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집에서 아내랑 성관계 즐겨놓고 또 이렇게 말도 할 거예요. 야, 10년 만에 하니까 너 완전 처녀 같다. 너 아직도 이렇게 젊고 예쁜데 내가 그동안 몰랐네. 이렇게 좋아하면서 왜 나랑 안 해줬어? 나 이제 밖에 나가서 딴 년들 안 먹어. 너랑만 할 거야. 너랑 하니까 너무 좋다. 야, 그년보다 네가 훨씬 탱탱하고 좋다. 막 이런 말까지만 하는 남자들도 있어요. 그럼 이 아내분은 안 그래도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바람이 났나, 막 그런 자책하는 마음이 있던 차에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 막 안심이 되고, 남편과 또 오랜만에 하니까 자기도 좋거든, 막 즐기거든. 자기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성욕이 막 폭발을 했어. 이 좋은 걸 내가 왜 안 하고 살았나 싶어가지고 남편한테 맨날 벗고 들이대고 막 안 서는 것도 막 세워가지고 막 해. 그러다 보면은 부부간의 관계가 막 뜨거워져요. 이 이상성욕을 또 이 남자가 다 충족을 시켜주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 이제 남편의 사랑은 내 거다. 내가 남편을 이렇게 즐기는 것처럼 남편도 나를 즐기니까 이제 우리 둘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 수가 없어. 이 남자 점심때도 와서 나랑 섹스하고 가는데 딴 년들 만나겠어? 이제 외도는 끝난 거야. 내가 끝나게 만들었어. 이렇게 착각을 하고 안심을 하기가 쉬운데요. 사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게, 저랑도 하고 밖에 나가서 그년이랑 또 했더라고요. 제가 10년 섹스리스를 극복하고 심지어 이쁜이 수술까지 받고 이 남자를 만족시켜주려고 별지랄 다 했는데, 나랑 할 때도 좋아가지고 죽더니 밖에 나가서 그년이랑 결국은 또 만났더라고요.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.
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사람이랑 뭐 성관계를 하고 만족을 시켜주고 이쁜이 수술을 해서 뭐 처녀처럼 되고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은 거고요. 내가 상간녀를 상대해서 상간녀가 떨어져 나가야지. 그래서 우리 둘만의 부부 사이가 오롯이 남겨졌을 때 그때야 내가 이 사람이랑 섹스를 하든 뭘 하든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, 바깥에 있는 여자를 떼내지 않고 여전히 승냥이처럼 도사리고 있는데 내가 이 남자를 열심히 구워 삶아봤자 밖에 있는 여자와 또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다. 그래서 상간녀를 떼내는 게 중요하지, 내가 이 사람과 부부관계를 회복할지 말지 섹스를 할지 말지는 아직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.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두 번째는, 남자들은 섹스에 대해서 우리 여자들만큼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아내분들이 이 성관계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하세요. 그래서 남편의 섹스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. 저랑은 피곤하다, 갱년기다, 안 선다, 뭐 당뇨라서 안 된다, 뭐 고혈압이라서 비아그라도 먹으면 안 된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원해도 저랑 성관계를 안 하더니 밖에 나가서는 2년 전년 쑤시고 다니면서 별지랄을 다 하고 다녔더라. 나랑은 비아그라 한 번도 먹고 한 적 없으면서 아주 지갑에다가 별 이상한 태국 그 필름약 같은 거 숨겨가지고 다니면서 차에서도 처먹고 어디서도 처먹고 그러고 돌아다녔더라. 이 남자 저 안 사랑하는 거 맞죠? 막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. 그리고 또 어떤 아내분은요, 아 이제 저랑 만족스러운 섹스를 하니까, 그리고 제가 아주 끝내주게 막 했거든요, 어디서 배워와가지고.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저를 사랑하겠죠? 이 사람 상간녀랑 안 하고 저랑만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진짜 돌아오는 게 맞겠죠? 이러면서 내가 섹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듯이 저 남자에게도 그런 의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우리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남자들은 섹스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 감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. 그냥 배설, 욕구 충족하는 거, 스트레스 해소용, 그냥 여가 활동, 레저 활동 정도로 섹스를 취급하는 남자들도 많고,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하니까 심지어 나가서 돈을 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우리가 생리 전에 막 막 식욕이 땡겨가지고 탄수화물 막 처먹고 떡볶이 처먹고 막 초콜릿을 못 참겠고 막 이러는 것처럼 남자들도 그렇게 본능적으로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일 수 있는 건데,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섹스에 부여함으로 인해서 남편과 뭔가 이 불협화음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은 섹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는 섹스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하니까 아내분들이 그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했다가를 반복하면서 오히려 남편에게 마음이 더 닫혀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건요, 즐길 수 없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. 이거를 굳이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내가 이 사람 돌아오게 하려고, 또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억지로 내가 하기 싫은데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아내분들도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. 어떤 아내분은 막 이상성욕이 일어나서 진짜 막 남편 진짜 안 나올 때까지 막 세워가지고 막 하는 분들도 있고, 어떤 분들은 외도한 거 알자마자 나는 이 사람이랑 더 이상 같은 수건조차도 쓰기 싫어, 같은 공간에 있기조차도 싫어, 이런 분들도 있고요. 또 이게 오락가락합니다. 이상성욕이 올라와가지고 막 밤새도록 하고 남편 괴롭히고 막 이랬다가요, 나중에는 또 갑자기 내 마음이 탁 돌아서서 내가 미친년이지, 이 더러운 새끼랑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, 막 자괴감을 느끼면서 나 이 사람이랑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. 이렇게 오락가락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. 배우자 외도라는 게 그렇게 우리 감정이나 육체나 호르몬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충격적인 사건인 거는 분명하죠. 그런데 이제 아내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, 내가 이렇게 하기 싫은데 그래도 이 사람 바람 안 나게 밖에 나가서 여자 기웃거리지 않게 하려면 그래도 내가 의무 방어전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해줘야 되나? 이 사람은 여전히 나한테 일주일에 2번씩 하자고 들이대고 막 있는데 난 너무 하기 싫은데, 하기 싫다는 의사조차도 내비치지 못하겠다. 왜냐면 이 사람이 외도를 하면서 네가 성관계를 거부해서 내가 외도했잖아 라고 했기 때문에, 내가 이 상황에서 또 거부를 한다면 이 사람이 외도를 하는 빌미가 될 것 같다.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도 모르겠고, 하기 싫은데도 그냥 즐기는 척 하면서 해야 되나. 그러기에는 내가 무슨 포르노 배우가 된 것도 아니고 창녀가 된 것도 아니고 너무 비참하다,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. 그래서 즐길 수 있는 만큼만 하되, 즐길 수 없으면 우리가 그거를 좀 조절을 해서
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건요. 어쨌든 상간녀가 정리가 됐어. 외도 문제가 다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됐어. 잠잠해졌어.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이혼하지 않고 계속해서 살겠다. 가정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었어. 그러면요,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랑 부부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. 우리 부부라는 거는 뭐 우리가 부모로서의 관계, 또 뭐 경제 공동체로서의 관계, 뭐 같이 사는 동거인 뭐 이런 걸 수도 있지만요. 기본적으로는 남녀 관계이고 섹스라는 것이 친밀감의 척도인 거는 맞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네가 가정을 버리면 안 되고 네가 중요한 사람인데 막 가정을 버리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과 섹스를 회복할 의지가 없다면 이 남자는 또 실망도 하게 될 거고 이 기본적인 욕구를 풀지를 못하니까 바깥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운 상태가 또 돼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부부관계를 해결을 하는 게 맞다. 그런데 그 시기가 이 사람이 나가서 상간녀를 계속해서 만나고 있을 때는 내가 뭔 지랄을 해도 내가 진짜 벚꽃 달겨들고 뭔 지랄을 해도 안 되니까 그때는 섹스에 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고 상간녀가 떨어진 이후에 좀 잠잠해져서 이 사람과 내가 둘이 오롯이 남았을 때는 이 섹스라는 것에 대해서 외면을 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많으니까요. 특히 회복하신 분들의 사연이 요즘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. 지금 외도를 안 지 몇 개월이 됐고 뭐 이혼한 지 몇 년이 됐고 지금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. 당신들도 희망을 가져라. 이런 글도 많이 올라오니까 이거나 거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희망도 찾고 서로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